전직 서울시장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장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요. 별건의 재판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서 한 5달간 수사를 했지만 빈손에 그쳤었죠. 관련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법원이 일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위원장님. 네. 근데 인정까지를 했는데 오늘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히 뭐 이름 석자를 걸고 이렇게 나치 돌격대 수준이다 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한 목소리도 오늘 나왔거든요. 뭐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법을 안다는 분이 저런 비판한다는 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건은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성폭력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분이 다른 지금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도 범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분이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이 정신 충격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이제 법정에서 어떤 면에서 되면서 본인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도 어떤 성폭력을 받았고 이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도 이제 받았고 그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하면서 즉 판사가 이 부분을 규명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한테도 어떤 받은 것이 책임 있다 해서 그 사실들이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경찰이 그동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사는 그거 해서 무혐의로 끝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 관련자 어떤 분들, 방조범들도 다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왜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영장도 발부 안 해주고 등등 해서 수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등등의 문자와 어떤 성희롱적 문자들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법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을 한 꼴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진해영 검사가 이게 무슨 유대인 학살은 나치 수준이다? 아니, 본인 검사가 지금 재판부를 지금 나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의 어떤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놔두고 법을 안다는 분이 저런 비판을 한다는 거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 일부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에서도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 변호사님. 네. 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법원의 판단 내용, 구체적인 정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후속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경찰이 아무리 무혐의 처분했어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정확히 이제 한 거는 공소권 없음이죠. 공소권 없음 뭔가 하면 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사람이 사망을 하면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으면 그런 경우에 뭐 수사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그런 고통이 상당한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는 돼야 됩니다. 수사 결과가. 그래서 수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경찰이 하는 그런 그 수사로 통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처럼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결국 뭐 상소견들이 그 승계를 하겠지만 그런 소송을 통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 자료를 가져온다니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것이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이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일부 사실을 인정했는데 일단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같은 입장 표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여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여성계 대물로 불려온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폄훼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무공천을 선언하고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에 여당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예. 뭐 야당 얘기는 야당 얘기인데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일부 취재진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 비슷한 질문을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청와대 얘기는 나오는군요. 아직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본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조사 결과가 아니라서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 이게 청와대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재판이 공소권 없음인데 뭐 있을 수가 있나요, 본재판이. 그럼 이제 말씀 아예 계속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한겨레 신문이 작년 9월에 이 사건 김재련 변호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인터뷰를 해서 자기네가 싫는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어떻게 작동 유지되는지,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희정, 오고돈, 박원순 사건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랑 여당을 비판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요, 어제 모 지역에 군수를 지냈던 분이 그 군수를 지내던 시절에 군청 여직원을 포함해서 5명 성피해자가 있었어요. 상습 성추행으로 73세 고령의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분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럼 지금 그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한 게 지금 제가 아는 게 몇 명이에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청와대든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흥분해서 여당이든 입장을 좀 밝혀야죠. 예. 작년에 우리 정부가 성평등 예산을 31조를 썼어요. 31조 쓰면 뭐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겨레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김재련 변호사 뭐 특별 인터뷰를 실는다고 했는데요. 피해자가 뭐라고 하냐면 더하기가 아니라 한 피해자가요.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비서였던 사람한테 성폭력까지 당해요. 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직원들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남아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경찰 명운을 갖고 수사하라고, 과거에 김학의 검찰개혁 때문에 김학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공소시효 지나더라도 진실 밝혀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 이것도 같이 얘기하시면 이제는 불법 수사는 안 하겠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4월 선거 얘기도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요, 본격적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 얘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박영선 장관의 머릿속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제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연 후보군에 올라가면 제일 큰 문제가 민주당 내 경선 룰입니다. 제가 볼 때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하고 붙더라도 친문 쪽에서 김동연을 밀어줄까요? 하태경 의원 너무 단언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 교수님. 예.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면 아마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두 가지 포석이라고 보거든요. 김동연 전 장관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게 만든 것은, 첫째는 박영선 장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박영선 장관이 본인의 의지보다는 당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출마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더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간도 늦춰진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저렇게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압박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에게도 뭔가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야당 쪽에서 사실 관심을 갖고 영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 쪽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야당의 표를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다. 제3 후보론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설이 나오니까 SNS에 박영선 장관이, 요즘은 시구절 많아서 저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꼭 국세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사라도 돼야 될 텐데, 박영선 장관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다들 이렇게 시를 많이 써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자꾸 길어지면요, 본 게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박영선 장관이 사실 정치라는 분 저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늦추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 판 자체가 이미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굉장히 장관직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붙였다고 그래요. 어허. 여기가 내 적성에 맞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게 뭐냐면 결국 나를 할 거면 그냥 추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딴 사람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여당이 꿈꾸는 거는 1995년도 그 프레임으로 가려는 거거든요. 당시 조선시장 나왔던 그 프레임으로. 왜냐하면 판 자체가 일단 이제 바뀌니까. 예. 근데 박영선 그 아마 장관 그렇게요. 출마 결단하기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전직 서울시장의 성추행 비위건과 앞으로 있을 4월 보궐선거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